아무리 제가 돈을 열심히 모으고 저축을 성실히 해도 돈이 모이는 속도가 너무 느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6년 동안 평균 연봉을 계산해 보니까 1억 1천만 원 이상 정도 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제약영업을 하게 된 계기와 그리고 7년 차에 제약회사를 나온 그런 어떤 생각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아주 평범하게 4년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저는 체대였고요. 체대 중에서도 저희는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사실 자격이 됐는데 뭔가 체육 교사를 하면 공무원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공무원 하기에는 조금 내가 그래도 뭔가 좀 아깝지 않나, 후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강했고 뭔가 학교라는 틀 안에서 굉장히 좀 재미없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조금이라도 조금 그래도 폼나게 좀 정장 입고 멋있게 뭔가 딴 거를 좀 밖에 나가서 해보자, 이런 생각들이 강했고, 결정적으로 사실 돈을 못 버니까 돈을 잘 벌진 않죠, 공무원이. 그런 생각으로 체육교사라는 생각을 싹 접고 아예 과정도 밟지 않고 취업을 하게 됩니다. 나름 취업이 나쁘지 않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스포츠 단체, 그런 어떤 위원회 같은 데에 들어가게 돼서 뭐 인턴한 거를 제외하면 그래도 연봉 한 4천만 원 정도의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 그때 제 기준으로, 제 시각으로는 연봉 4천만 원이면 진짜 괜찮다, 높은 연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는데 아무리 제가 돈을 열심히 모으고 저축을 성실히 해도 돈이 모이는 속도가 너무 느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당시에 서울의 집값 같은 거를 제가 체감하기에는 이렇게 벌어가지고 내가 30대에 결혼하고 아기 낳고 뭔가 조금 그래도 부족하지 않게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가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절대 아니었어요. 뭔가 어렸을 때 조금 그래도 뭔가 그런 결핍이 조금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항상 강했고, 그래서 그렇게 그 스포츠 단체에서 일을 한 4년 정도 했을 때 어떻게 좀 이직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지금 도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제약회사 영업직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연찮게, 이 우연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제 친구가 별로 친하진 않았지만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메이저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어떻게 왜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지만 그 친구한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연봉이 7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뭔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죠. 사실 제약회사라는 곳이 돈을 그 정도 주는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냥 내가 취업이 잘 됐다고 생각만 하고 그냥 내 주변과 내 앞에만 이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고, 그래서 충격을 받게 돼서 제약영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 열심히 살았고, 제 기준에서 나름대로 수석 졸업도 하고 대학교 때 1등으로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친구가 연봉을 7천만 원 받는다는 생각을 들으니까 이게 시기 질투일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하면 더 내가 잘 벌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내가 더 열심히 하니까. 근데 적중했습니다. 그 친구와 똑같은 메이저 제약회사를 들어가게 되고 제가 첫 해에 연봉 한 8, 9천 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운이 굉장히 잘 따라줬고 제가 열심히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2019, 20, 21, 22, 23, 24 이렇게 6년 동안 평균 연봉을 계산해 보니까 1억 1천만 원 이상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계약회사에서 고연봉을 받으면서, 사실 연봉 1억이면 고연봉이 맞죠. 객관적으로 떼돈을, 사업가들처럼 떼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봉쟁이들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는 연봉이 1억이 넘으면 굉장히 고연봉이고, 사실 제 스펙에 비해서 제가 프리토킹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토익 점수가 있긴 있지만 정말 발 사이즈여서 제출도 안 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정도 연봉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진짜 엄청난 메리트이지 않나, 제약 영업이라는 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어쨌든 그렇게 제약 영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각자의 어떤 생각하는 수준이나 내 주변 바운더리, 중거 집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제 친구들 사이 중에서는 굉장히 소득이 높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돈을 받아도 사실 연봉 1억이면 실수령액이 한 6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도 뭔가 삶이 조금씩 아주 작게 이렇게 좋아지는 게 보이긴 해요, 솔직히. 근데 월에 300 쓰는 것보다 600 쓰는 게 더 낫긴 하겠죠. 근데 그렇게 삶을 보내면서 어떤 이렇게 저축을 하고 하긴 하지만 정말 그래도 내가 뭔가 버라이어티하게 삶이
높아지진 않더라.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됐고, 특히 2000년대 초반에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서울이나 서울에 가까운 경기도들은 아파트가 정말 집값이 폭등을 하면서 엄청난 그런 현타감, 그런 것들에 좀 빠지게 됩니다. 내가 억대연봉인데도 서울에 제대로 된 어떤 새 집 하나 못 사네. 그것도 6년, 7년이나 했는데. 이런 생각들을 좀 갖게 됐고, 솔직히 말해서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서울의 새 집 같은 경우는 진짜 뭐 20억 가까이 하거든요. 그 강 아래에 있는 집들은. 물론 뭐 꼭 그런 집들을 사야 되고 그런 집에 꼭 살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도, 평균이라기보다는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서울의 중위가가,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가 1등부터 100등까지 있는데, 그 사이 중간에 있는 그 중위값, 이 중위값이 한 12억 정도 할 거예요. 12억. 물론 열심히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냥 일반적인,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의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연봉 1억 정도 수준이 돼도 뭔가 그냥 서울에서 조금 그래도 조금 괜찮다라는 수준의 제가 생각하는 삶을 살기에는 부족하다. 과거의 세대에서는 좀 가능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연봉 수준은 계속 일정했기 때문에. 근데 집값 수준은 지금 폭등을 해버렸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준으로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좀 어떤 상실감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거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니, 뭐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냥 연봉 1억 정도 받으면서 앞으로 쭉 살아도 뭐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냥 경기도에 살면서 그냥 우리 가족들이 살아가기에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좀 뭔가 그래도 그냥 제 욕심에 서울에 올라가서, 서울도 뭐 동네를 뭐 이렇게 좀 잘못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시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냥 어중간한 서울 말고 그래도 조금 확실한, 강남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남 옆에 붙어있는 서울 정도는 좀 들어가서 한 15억 이상에서 20억 그 사이 정도의 수준에 있는 집에는 들어가서 좀 살고 싶어요. 그런 동네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뭐 제 욕심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그것들을 위해서 돈을 좀 더 벌어야겠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망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냥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회사보다는 그래도 한 2배, 3배 그 이상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회사를 뛰쳐나오게 됐고, 이제는 어떤 그 제약회사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는 제약회사의 영업직으로서의 어떤 그런 제 경험과 더불어서 플러스로 회사 밖에서의 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제 이야기가 당연히 정답은 아니지만 또 어떤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이야기를 남겨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